예,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부사와 H의 도덕경영 철학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주자학이 공자의 본래 실천을 강조하는 것에서 떠나서 이론을 중시하는 허리허학이었다고 시부사와는 비판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시부사와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인이 도덕이라는 것이 배제된 이렇게 공리주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동이 어떤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것이다. 가치관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죠. 옳지 못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만약에 이익이 되고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부사와 H는 바로 인위도덕이 배제된 공리주의는 규제되지 않은 마치 성욕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기반이 없이는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말 그대로 경제 발전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도덕심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은 우리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전기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받는 리더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이죠. 그다음 후기 조선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 중에 한 분이 정조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 국가의 문물 제도와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이죠. 정조대왕은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사서오경에 굉장히 밝았다 그래요. 그래서 경학자이자 바로 철학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경학자다 그러면 유교 경전에 굉장히 밝은 지식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경연이라고 하면 신하들하고 경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경서에 대해서 강론했던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규장각이라고 있죠. 서울대 규장각이 있습니다. 규장이라는 것은 본래 뭐냐면 그 임금의 어필, 임금이 쓴 글이라든가 또는 만든 작품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규장각 학사들하고 토론했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우리 정조대왕이 얼마나 학문이 깊었는지 그리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조가 자신이 저술한 내용 책들을 홍제전서 문집이라고 만들었는데 거의 100권이 넘는다 그래요. 홍제라는 것은 이 정조대왕의 호입니다. 그래서 100권이 넘을 정도로 학자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조대왕하고 이 유신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논어에 대해서 정조대왕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규장각에서 정조가 도대체 논어가 어떤 책이냐 그리고 조목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신하들한테 자주 묻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다산정약용 우리 다 잘 아시죠? 다산정약용이 굉장히 또 이 촌철살인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자였죠. 이 다산정약용의 답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창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조가 한 질문들도 굉장히 내용이 깊고 오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묶어서 다산정약용은 대책이 뭐예요? 논어를 서로 마주하고 서로 의미를 해석하면서 토론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묶은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어대책 자신의 문집에 올랐어요. 그래서
다산이 논어에 대해서 정조에 대해서 한 답변 중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아까 시부사와 H가 주자학보다는 공자의 말씀인 논어의 바탕을 두고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산 정약용의 얘기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정약용은 제가 듣기에 사물 중에 사람보다 더 영특한 것은 없고 사람 중에 성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성인 중에는 공자보다 더 성대한 분은 없었다. 공자의 말 한마디 글자 한자인들 인간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며 세상을 지탱해주는 별잇줄, 굉장히 어떤 지침이 된다는 얘기죠. 별잇줄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공자의 기록이라는 논어 말고 공자 가어, 공자의 제자들의 얘기, 공자들 제자들의 대담 내용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공자 가어라는 책과 공자의 후손이 지었다는 공총자와 같은 이러한 책은 믿을 수가 없는 곳이 많고 오직 논어 한 책만이 후학들에게 존중되며 실천으로 옮겨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논어는 실천의 학문이고 바로 공자의 얘기인 논어가 확실한 근거가 돼야 된다. 나머지 책들보다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는 삼성그룹의 창시자였던 호암 이병철 선생, 이병철 회장이죠. 이 양반이 논어를 언급한 내용이 호암자전해라는 자서전에 나옵니다. 이 양반 얘기한 내용 중에 한번 볼까요? 가장 감명받은 책 또는 좌우에 두는 책을 들려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좌우라는 게 뭐예요? 좌우라는 게 이 좌우하고 달라요. 이 좌우. 좌우라는 건 왼쪽 오른쪽이란 얘기고 이 좌가 아니고 요 좌입니다. 이 좌는 무슨 뜻일까요? 좌석할 때 좌지. 내가 앉은 의자. 우리 책상에 보통 앉으면 내가 앉은 책상 오른편에 항상 마음에 새겨두는 글귀. 우리가 좌우명이라고 얘기하죠. 좌우명. 명이라는 것은 새길 명이죠. 좌우명. 책상 오른쪽에 걸어놓고 항상 마음에 새기는 글귀. 이게 좌우명이죠. 좌우에 두는 책을 들려면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논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족합니다. 나는 논어 속에서 놀겠다 이런 얘기죠. 논어에는 내적 규범이 담겨 있습니다. 뭐 중략하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의 지엽보다는 경영이라는 다양한 뭐 이런 사소한 내용보다는 그 중심에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논어를 굉장히 실용적인 경제 경영서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참 경영계의 거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암 이병철 선생이나 아니면 시부사와 모두 논어를 실용적 경제 경영서로 삼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아니고 수신제가 천하기업경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논어를 굉장히 지침서로 삼은 내용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부사와 H가 얘기한 이러한 논어와 주판이라는 내용의 핵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는 인의사상이 바로 도덕경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부사와 H는 볼까요? 옛말에 마음이 착한 이에게는 황금은 보물이고 마음이 악한 사람들한테서는 재앙이다. 왜냐? 마음이 악하면 돈을 엉뚱한데 잘못 오용한다는 얘기죠. 정말로 금전에 관한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전통, 특히 중국의 고대 경서에는 금전을 비루하게, 돈 버는 걸 비루하게 보는 풍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자가 재물이 많으면 덕을 잃고, 우리가 군자가 돈이 많으면 덕을 쌓는데 게을리 한다는 얘기죠.
좀 배고파야 된다는 얘기. 덕을 잃고 소인이 재물이 많으면 잘못이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군자 재다. 군자가 재산이 많으면 손기덕. 본래 그 올바른 마음가짐 또는 훌륭한 품성을 잃게 되고 탐욕 때문에 소인은 재다. 재산이 많아지면 증기과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의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건데 금전은 결코 무조건 천시받아야 할 악의 뿌리. 금전이 악의 뿌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대는 돈 없으면 못 살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죠? 돈은 악의 뿌리라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유교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금전이 곧 선인 것은 결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인의도덕, 올바른 도덕과 금전, 즉 노노와 주판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의 바탕을 둔 이익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시부사화가 결국은 시부사화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공자가 부귀를 싫어했다. 또는 부귀를 가벼이 봤다. 그리고 빈천 말 그대로 가난하고 천한 것을 좋아했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공자는 부귀와 공명을 추구함이 옳다. 다만 정도, 올바른 방법으로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전번에 다 본 내용입니다. 자활, 부여귀, 부요함과 귀함은 시인지 소용녀라. 인지 소욕, 사람이 바라는 바죠. 그런데 불이기도 득지, 기도 올바름으로 득지 듣는 것이 아니면 불초야라. 거기에 나는 그런 걸 바라지 않겠다 이게. 그다음 빈여천, 가난함과 천함은 시인지 소오야라.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불이기도 득지, 올바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면 불거야라. 그 가난함과 빈천을 내가 멀리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군자가 거인하면, 군자가 인을 버리면, 거인 갈것자의 인을 버리면 오호. 어떻게? 오라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악으로도 발음됩니다만 또 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얘기죠. 오호 성명. 그 명예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인함을 버리면 어떻게 명예를 얻을 수 있겠느냐? 군자는 무종식지간, 종식, 식이라는 건 먹는 거죠. 종식, 밥 먹는 간단한 그러한 시간 사이에도 인을 위반한다. 위반함이 없다 이거죠. 군자는 밥 먹는 잠깐의 시간에도 인함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조차라는 것은 우리 뭐뭐조차 이런 다급할 때 쓰는 거예요. 조차 다급할 때에도 필요시 시라는 것은 인이에요. 인함에 반드시 근거해야 된다. 전패 거꾸로 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할 때 또는 곤란에 치였을 때도 반드시 필요시 그 인에 근거해야 된다. 인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다움, 올바름 이런 얘기하고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다움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시부사와 에이지는 이러한 인의 사상의 핵심을 둔 도덕 경영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전번에도 했습니다만 자활, 반소사, 거친 밥이라 그랬죠. 음수, 거친 밥과 물을 마시고 곡괭이 침지, 팔을 베고 침지 베개를 삼아도 즐거움은 제기중 역시 그 가운데 있도다.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하면 즐거움이 비록 돈은 없지만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부착이 불의하면서 의롭지 못하면서 부귀한 것은 여부군 전번에 얘기했죠. 나한테는 뜬구름과 같다. 이렇게 논어에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시부사 H는 도덕 경영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죠? 정도의 바탕을 둔 가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의 도덕과 재산 축적이, 그죠?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정치의 기본인 동시에 경영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시부사와 에이즈는 주장을 합니다. 공자의 핵심 사상은 여러분 인과 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함과 인과 예. 인과 예. 근데 인은 뭡니까? 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다움, 인간다움 그런 거죠. 인간 존재의 근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공자는 맹자는 공자가 말한 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맹자는 공자의 제자죠. 한참 100년 이상 떨어진 제자입니다만은 제자죠. 근데 공자의 인을 쉽게 풀이했어요. 사람이 안전하게 머무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루편상 10장에 보면 인이라는 것은 인지 안택냐라. 안전한 집이다. 인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신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안전한 집에 머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세상 풍파로부터 말 그대로 지켜주는 안전한 장소가 바로 인이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맹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인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인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의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실현은 정당하고 적절한 행동, 올바른 행동, 바로 의를 얘기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행동 이런 얘기죠. 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이 바로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는 사람이 걸어가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루 상편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인은 사람의 안택이다, 안전한 집이다라고 얘기했죠. 의는 바로 그 인을 실현하는 의는 인지정로라. 사람이 걸어가는 올바른 길이다. 정로,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의가 수단 방법이 돼서 인이 실현된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인이 결국은 최종 도달할 목표라면 그 수단은 의인데 의는 그러면은 어떻게 또 우리가 행동되느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행동이 될까요? 그거는 바로 행동 규범인 이 예가 바탕이 된다는 거죠. 행동 규범인 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올바름, 의로운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 목표라 그러면 의가 수단이고 예가 기준이 됨으로 해가지고 인의 예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인유의, 거라는 것은 거주할 거, 인에 거주한다. 어떻게 거주하느냐? 유의, 의로움을 통해서, 의로움을 경유하여 인에 거주하는 것은 대인지사 비다. 그렇게 하면은 대인지사, 큰 사람의 일이 이미 구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을 목표로 하고 의를 수단으로 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예가 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일종의 인의예가 순환 구조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부사와 에이지는 이 공자의 인의 사상에 근거를 해야지 올바른 국부가 창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의 정당성은 바로 의와 리의 갈등을 조정해서 하나가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와 리는 물과 불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움을 택하면은 리는 멀리해야 되고 리를 택하면 의로움을 멀리해야 되는 이러한 물과 불의 관계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수레의 양바퀴가 함께 굴러가듯이 의리가 합일이 돼야지 됨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논어와 주판에서 의롭지 못한 부귀는 모래성. 이건 뭐 같은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대로 우리가 한번 시부사화가 얘기한 말을 한번 볼까요? 공자의 말씀 중에 하늘에 죄를 짓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획제어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획제어천. 그거는 8일편 13장에 나와요. 8일편 13장에 여기 보면 왕손가라고 위나라의 대부가 있습니다. 근데 위영공, 위나라 영공의 신한데도 실제로는 이 왕손가 대부가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위나라 영공을 방문했을 때 왕손가가 물었어요. 여기 영이라는 것은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이게 문법 구조예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미어오 미라는 것은 아첨 떨다. 미라는 것은 꿈이다. 아첨 떨다. 이런 얘기예요. 미어오 어려운 말입니다만 오라는 것은 여기 있죠. 기플오예요. 기플오. 우리가 보통 신을 여러 귀신이 있는데 안방 구석에 깊이 들어가 있는 신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미어오 안방 귀신 구석 귀신한테 아첨 뜨는 것보다 미어조 조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부뚜막조예요. 이 바로 아궁이 옆에 있는 부뚜막 귀신한테 아첨 뜨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위야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안방 귀신이라는 것은 안방 구석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군주를 얘기하는 거죠. 위영공, 영공을 얘기하는 거고 부뚜막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공을 찾아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자기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어오보다는 미어조 부뚜막 귀신한테 아첨 뜨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공자는 얘기하기를 불연 그렇지 않습니다. 획제어천 하늘에 죄를 지으면 획제어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무소도야라 기도할 도자죠.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 이거. 용서해 달라고 빌 데가 없다 이거. 함부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런 일침을 가한 겁니다. 왕손가한테. 근데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부사화가 얘기합니다. 공자의 말씀 중에 하늘에 죄를 짓다라는 말은 무리한 흉내를 내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뜻이며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원래 무리한 흉내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스스로 응보를 누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때문에 때가 되면 설령 책임을 벗어나고 싶더라도 스스로 부른 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 곳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부사와 H는 말 그대로 부귀와 이익의 추구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망이야. 이거를 하지 말아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귀와 이익의 추구. 그 추구를 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2인편에 나와죠. 부역이 시인지 소용려라. 부와 기는 부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야. 사마천도 얘기합니다. 사마천도 사기의 화식 열전에 보면 부라는 것은 부유함이라는 것은 인지 정성려라. 인지의 사람의 감성이고 본성이다 이거야.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야. 소불악 배우지 않더라도 구욕자 욕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부귀라는 얘기예요. 부. 사마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부의 조건은 정당성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인과 의가 목표와 경로의 관계라면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하는 이익의 추구는 마찬가지로 의라는 방법, 수단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를 획득해야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활 2편에 나오는 공자말 자장왈 하위해이불비 무엇이 은혜를 베풀면서
비용을 허비하지 않는 거죠. 은혜를 베풀 때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자장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인민지 소리, 인은 뭐뭐에 따라서 이런 얘기. 민지 소리, 사람 백성이 소리 이익이 된다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이익이 되게끔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지? 사람이 이익이 되게 백성들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이롭게 하고 그러면 사불력 해이불비 이것이 바로 불력 아니겠느냐 해이불비 은혜를 베풀면서 소비하지 않는 것이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정당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했을 때 은혜로우면서 말 그대로 허비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부사와 H의 정당성이 갖추지 않는 부귀는 모래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